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도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승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계속적으로 승무원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왜요? 어디서 근무하는가? 그래서 근무하는 특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누가 승무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후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방법인데요. 자, 방법론 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갖추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 좋을지, 자,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력서에는 또 어떤 것을 적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왓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이제 육하 원칙.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방법론 면에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부분, 스펙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24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는가라는 것에 가장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승무원이 되면은 자, 어떤 거를 가장 궁금해 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펙 면에서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왓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면에서 8가지 정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8가지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승무원이 되면 참 어떤 많은 방법을 요구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가지 정도만 좀 자세하게 알고 그것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승무원이 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가지를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요, 학력사항, 그리고 어학사항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학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학사항 몇 점 정도, 등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사항입니다. 사실 경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 회사에서도 경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자주 있고요. 입사 지원서 작성에도 경력사항에 대해서도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 면허입니다. 자,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무슨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사실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 자격 조건이 있으면 우선 준비를 하셔도 되니까 이런 자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조금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입사지원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여러 봉사활동도 많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또 승무원 활동에 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사지원서에 적는 것이 또한 해외 경험, 어학연수와 같은 그런 해외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런 해외 경험이 없더라도 승무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해외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다면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상 징계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대내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전에 응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학업에 제일 열심히 해서 진취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고요. 그리고 꼭 승무원과 관련이 된 거 아니더라도 자신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포상 징계 부분도 생각을 하셨다가 적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사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입사 지원서에 모든 항공사가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도 두 항공사가 적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입사 지원서를 좀 나눠봤고요.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작성하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8가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력사항,
그리고 어학사항, 경력사항, 자격 면허 부분,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해외 경험이나 포상 징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8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학력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뭐 학점도 적혀 있는데요. 승무원들은 사실 그렇게 학점이 높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항공사 외에 그냥 일반직에서는 사실 학점에 대해서도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학점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학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응시 가능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승무원에 대한 꿈을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력사항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학사 졸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4년제, 2년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은 전문학사 2년제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제 학위 이상이면 가능한데 졸업자는 물론 가능하고요. 졸업 예정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졸업 예정자라도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통은 한 학기 정도를 남겨놓고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2017년 지금 겨울쯤이라고 하면 내년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학기 정도만 여유가 있고요. 한 2학기 정도는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2학기 정도 미리 전에 한번 어느 정도의 그런 입사 지원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학사 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 졸업 구분을 대한항공에서는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졸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는지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대한 구분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공사는 이런 구분이 없는데 대한항공만 이렇게 해외 졸업 구분에 대해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시고 또한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년제 학위나 2년제 학위나 다 좋습니다만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해야만이 승무원에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방통대나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도 학점을 인정하니까 2년제 학사를 졸업한 학생들이라도 4년제 학위를 더 받아서 또 지원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2년제 학위를 받더라도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4년제 학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졸업을 한 후에 회사에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자기 관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학위를 많이 높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셨다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라도 외항사 같은 경우 4년제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항공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2년제 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4년제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학교로 그런 회사로는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꼭 이런 부분은 시간이 된다면 한 번쯤은 4년제 학위로도 자기가 개발을 하려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전공은 제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공은 제한 없기 때문에 이공계를 나왔던, 인문계를 나왔건, 그리고 자기가 뭐 예체능을 나왔던 간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무리가 없이 지원 가능하고 또한 다양한 전공자들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승무원이 된 이후에도 여러 과에서 온 친구들 덕분에 준비하는 면접이 끝나고 교육기관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서비스나 항공운항과 출신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 전공자들도 도전을 하고 지원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점은 그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학점을 얼마 이상 받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자, 대한항공만 2015년 3차 신입승무원을 뽑을 때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2.5 이상인 학생들만 지원을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2.5 이상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2.7는 가능했었습니다만 사실 3.0 미만으로 그때 떨어뜨린 경우가 있어서요. 적어도 3.0 이상은 받으면 아무래도 그런 학점 문제 때문에 서류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학점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전공이 본인과 맞지 않다고 해서 미리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공이 나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학과이기도 하기에 전공에 대해서는 우선 열심히 하고요. 전공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일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으로 또한 승무원을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자기 관리 면에서 2.5 이상은 받았으면 하는 게 또한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바로 어학사항 되겠습니다. 자, 승무원이 되려면 어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만 보시면서 자, 그러면은 어떤 성적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항공사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요, 토익 점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항공사가 있고요. 토익은 기준 점수 550점 이상이면 된다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항공사가 티웨이 항공이 유일하게 550점이 아니라 본인의 항공사는 600점 이상이 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는 토익 점수를 보유하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상하를 이렇게 점수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좀 막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합격자들의 성적을 말해보면 550점 근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700점 이상 그리고 750점 이상은 좀 받아두는 것이 합격권에 조금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실제 모 항공사 필기 서류 전형에서 800점이 안 됐었을 때는 벌써 서류에서 탈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에서 서류 전형에서 벌써 토익 점수가 800점 이상을 고득점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적혀 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믿지만 마시고 본인의 자기 개발을 통해서 토익 점수를 어느 정도는 올려야지 마지막 합격권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익은 550점 이상을 원하는 항공사는 바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제주항공 그리고 이스타항공이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티웨이 항공은 600점 이상이면 된다라고 조건 부분에서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타항공은 물론 이런 토익 점수도 보유하면 좋겠지만 그런 자격 조건이 조금 또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탭스나 토플에 대해서 점수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이걸 다 해야 되는가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지원했던 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처음 지원하는 분들은 이 성적을 다 갖춰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는입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를 어느 정도 갖추었거나 아니면 영어 구술 테스트 말하기에 대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이스타항공만 예외적으로 탭스나 토플에 대해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하나만 갖추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쉽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두 항공사를 비교하면서 약간의 채용 조건이 좀 다르다. 어학 조건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대한항공은 550점 이상은 거의 비슷하나 토익 스피킹, 그래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영어 구술 테스트 성적이 조금은 높습니다. 레벨이 조금 높아서 레벨 6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픽은 레벨 IM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아시아나항공은 토익 스피킹 레벨 5고요. 그리고 오픽은 조금 낮습니다. IL 등급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PT라고 하는 또한 말하기 영어 구술 테스트가 있는데요. ESPT 480점 이상이 되면 영어 구술 테스트가 면제가 됩니다. 자, 제가 태용 동유항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1차 면접이 끝나고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에서 영어 고술 테스트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항공은요, 이런 영어 고술 테스트가 반드시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고술에 대한 성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대일 뿐이지 반드시 한번은 확인을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성적, 토익 스피킹 레벨 5거나 오픽 IL 그리고 ESPT 480점 이상이면 영어 구술 테스트가 면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대 사항으로는 보통은 채용 설명을 이렇게 보면은 아래에 항상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어학상에 대해서는 기본 점수를 요구하지만 우대사항으로 항상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스피킹이거나 OP 그리고 ESPT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항공사는 하지 않는데 GST 구술 시험에 대해서도 우대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려고 하는 항공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대를 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시고 도전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다시피 영어는 필수 조건이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구술 테스트까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확인을 한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나 쓰거나 하는 거 뭐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실제로 말하는 거에서 굉장히 어색하고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승무원들은 실제로 면접을 보면서도 테스트에 응해야 되고 승객을 만나면서 많은 외국인들도 서비스를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스피킹을 꼭 테스트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학상으로 영어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제2 외국어에 대한 또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어나 일본어 그리고 러시아 언어 특기자들도 따로 뽑고는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특기자에 대한 전형 우대가 없는데요. 다른 항공사들은 중국어나 일본어에 대해서는 우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무원도 있지만 언어에 대한 특기자 승무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대사항으로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토익도 있고 토익 스피킹도 레벨 한 6 등급이 있는데 중국어 HSK가 6급이다라고 하면 없는 친구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대사항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는 일본어나 중국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하게 제주항공에서는 러시아로 진출을 하면서 러시아어에 대한 우대사항을 조금 더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은 러시아어 특기자를 이번에 우대하였고 채용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대사항으로는 외국어 활용 능력, 자, 진에어나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 자, 보통은 영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기시험으로 토익을 알 수 있었는데 스피킹으로 영어 구술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채용 입사 지원서에는 이렇게 외국어 활용 능력, 본인이 실제로 외국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평가, 자기의 테스트에 대한 것을 실제로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진에어나 이스타항공은 어떨까요? 자, 본인의 상이라고 적었으면 바로 영어로 질문하지 않을까요? 바로 영어로 질문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공사나 영어로 질문할 거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외국 항공사, 외항사를 지원해야 영어로 질문할 거다라는 생각을 버려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승무원 한다라고 하면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정도는 영어로 준비를 하시고 반드시 중국어나 일본어 그리고 러시아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좀 답을 해놓으시고요.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라도 너무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조용히 답변을 드린다면 굉장히 여러분 면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학 사항에 대해서 입사 지원서에 그러면 무엇을 적느냐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용이 이제 시작됐고 서류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왜 승무원되려고 하는가 Y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입사지원서에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다 작성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진짜로 이렇게 어떤 것을 적어야 되는지를 몰라서요. 지금 마감 시간이 이제 6시인데 5시나 4시부터 이걸 적어 놓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본인들이 이제 입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원 시간도 사실 굉장히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촉박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입사 지원서에 적어야 될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뭐 1시간 30분 남겨놓고 막 적어서 사실 최종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잘 기록을 하셨다가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적어두셔서 바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학 시험명입니다. 그래서 시험명, 예를 들어서 토익인지, 토익 스피킹인지, 오픽인지, 탭스나 토플인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말하고 있는 ESPT나 아니면 에어서리 구술 시험 테스트 우대 사항으로 있는 GST, 그리고 중국어나 일어, JPT나 HSK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있는 토르플이라고 하는 러시아어에 대한 자격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어학 시험명을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학 종류, 자, 영어인지 일어인지 중국어인지에 대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시기, 그래서 언제 이 자격을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수로 하는 것이 있고 급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대해서는 취직 점수를 적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점수가 아니라 급수라고 하면 급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랑 급수가 좀 달랐죠. 그래서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경우는 6급이었으니까 그런 6급에 대해서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발급 기관인데요. 자, 어디서 발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묻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본으로 항상 갖고 있다가 입사지원서 작성 시에 바로 보면서 입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토익 성적 미소지자나 해외 토익 소지자는 응시가 불가하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아시아나항공이나 에어부산,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토익이 어느 정도 점수면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그 토익 성적이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구술 테스트에 대한 구술 성적에 대해서 있어도 좋겠지만 토익 성적 미소지자는 응시가 불가하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느 항공사나 해외 토익 소지자는 사실 어렵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 항공사도 있고 나와 있지 않는 항공사도 있습니다만 거의 보통 국내 토익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토익을 여러분들이 적는다면 사실 이게 무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지금은 국내에서도 항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해외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본 해외 토익 점수를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해외 토익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오셔서 시험을 보시고 그 점수에 대한 것으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이제 만약 채용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막 시험 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렵겠고요. 미리 2달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상반기를 준비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미리 2달 전에는 토익이나 영어 구술에 대해서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국내 정기 토익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달 11월에 여러분들이 서류가 나왔다, 서류 전형이 나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2년 전에 응시한 토익 성적부터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소소한 부분인데요. 이런 소소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준비를 해놓고 나서 막상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력사항 되겠습니다. 자, 경력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경력 구분, 그다음에 정규직 여부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것은 거의 대한항공 위주로 적혀 있는 것이고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처, 담당 업무, 그리고 직위, 어떻게 직위가 되었는지에 대한 직위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 그리고 재직 상태, 사직 사유를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력 구분은 신입인지 아니면은 경력자인지에 대한 것도 이제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여부, 계약직인지 정규직으로 돼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었는지 여부를 그냥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셨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처는 어느 회사인지에 대한 걸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담당 업무는 뭐 서비스 분야인지 아니면 사무직에 대해서도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직 상태는 보통 현직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재직 상태는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입을 했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는 입사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근무하면서의 일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자, 재직 상태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어려운 질문이 들어올까 봐 이것을 쓸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느 한 친구도 다른 저비용 항공사에서 또 다른 항공사로 이직을 할 때 아주 현명하게 본인의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스케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왔느냐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잘 질문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또한 합격이 되어서 지금도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했다면 사직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고요. 지금 재직 상태라면 재직을 하면서도 어떻게 승무원으로서 근무했다면 스케줄 조치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직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 개인 사유나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적으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오래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시아나항공이나 에어서울은 이런 경력 사항에 대해서 다른 항공사와 달리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은 채용 사항에 보면은 자세히 살펴야지 좀 아는데요. 저는 8개 항공사를 모두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라도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나 에어서울은 1차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2차 면접 때 제출하는 서류 중에 이런 경력 증명서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요. 조교나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아르바이트는 적지 마라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교 활동했던 것도 본인의 경력사항이기 때문에 적고는 쉽겠지만 에어서울은 학교에서 조교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적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경력 증명서를 떼서 회사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격 면허 대행 부분입니다. 자, 자격명, 그리고 자격 등급, 자격증 번호, 그리고 발급 기관, 취득 일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자격 면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 공인 자격증을 우선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전면허증 여러분들이 기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운전면허증은 제외를 하고요. 다른 자격증을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자격명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 단체거나 민간 기관에서 발급한 그런 자격증은 아마 입력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했던 것은 정확하게 검색어를 통해서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본인이 그래서 자격증을 미리 하나 또 4번을 준비하셨다가 그대로 보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자, 민간 기관이 했었던 것은 사실 찾아볼 수도 없고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입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만약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타 사항에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격 등급, 그다음에 자격증 번호나 발급 기관, 취득 일자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승무원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자격이면 좋겠습니까? 라고 또 많이 묻습니다. 사실 저는 승무원 될 때 어떤 자격은 없었습니다. 바로 재학 중에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건 사실 아르바이트밖에 없어서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자격증 중에 심폐소생술을 사실 민간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기타에 적는 게 좋겠고요. 수상 안전 자격증,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PR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승무원이나 아니면 항공사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국가 자격증은 가능한 적는 게 좋고요. 적었으면 또 면접에서 질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조금 자신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하나라도 없다면 다음 면접에서는 그럼 어떤 면접에서 또 면접을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해외 어학연수 경험 사항입니다. 자, 해외 연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볼 때만 해도 해외 어학 사항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는 친구들이 쉽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적는 것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경험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고요. 목적 부분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갔었는지에 대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 대치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와 저 학교에서 대치되는 부분 때문에 갔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사비로 해서 경비를 들어서 갔었는지에 대해서 좀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갔는지에 대해서도 적고 있고요. 체류 기관, 그래서 어느 쪽 학교에서 체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뭐 1년 정도인지 3년 정도인지 보통은 1년 아니면 6개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 내용은 이렇게 한 줄, 두 줄이라도 짤막하게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거기서 무엇을 하면서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배우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됐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경험 내용을 적으면 아무래도 면접에서도 좀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처음부터 모든 입사 지원서를 살피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살펴서 다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특이하거나 관심 두었을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잊지 말고 좀 기록을 자세히 적었다가 그냥 다녀왔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외 연수를 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상 징계 부분입니다. 포상이 뭐 좋고 징계는 나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선 징계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포상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전 응시거나 본인의 전공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인해서 상을 받았던 것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수상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수상을 했는지 일자 적으시면 되겠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또 수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포상 징계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다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자, 스펙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스펙에서 지금 8번째 컴퓨터 활용 능력. 보통 항공사라고 하면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하겠지만 자, 8개 항공사 중에서 이렇게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는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학사항이나 학력 조건 이런 것은 어느 항공사도 있지만 사실 컴퓨터 능력에 대해서도 물은 항공은 사실 저도 채용 사항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공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항공이나 진에어에 대해서는요 컴퓨터 활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격증을 적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나 포토샵, 엑셀, MS 오피스 같은 경우든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한 그런 능력을 명을 적고 자격증에 대해서도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로 나뉘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언제부터 이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한 날을 정해서 쭉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방송을 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마 여러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런 것도 묻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다녀온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생각을 안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항공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항공사의 채용 사항, 입사 지원서에 적어야 될 부분은
미리 그 전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공사 채용이 될 때마다 서류 전형을 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변화가 되었는지도 살펴보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여러 인터넷을 조사해서 검색을 하려고 하지만 채용사항 일일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본인이 가려고 하는 항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항공사가 어떤 조건을 유리하게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입사 지원서 작성 시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제가 물어보니까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까지 다 입력을 한다면 몇 시간 정도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긴 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보통 하루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미리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는 좀 전 분기에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채용이 있다라고 하면 여름이나 봄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항공사 채용에 대해서 자소서는 항목으로 준비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입사 지원서는 보통 대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때부터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학년이나 2학년 같은 경우는 좀 차근차근히 이제 어떤 것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8가지 항목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항공사별로 그러면은 어떤 것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지 제가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채용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살펴보아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틀은 있습니다만 조금의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 하나하나까지 조금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부터 살펴볼까요? 대한항공은요, 학력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 그리고 해외 경험, 그리고 봉사 활동, 그다음에 어학상, 자격, 면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가지 사항인데 학력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적으면 되겠고요. 자, 편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했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학교에 대해서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제 학사를 하다가 편입을 했거나 아니면 사이버 대학교, 방통대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갔다 하더라도 그 전 학교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세하게 적으시고요. 성적도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상담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학점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가 되는데도 사실 본인의 성적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성실성을 인정받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본인의 학점에 대해서 평균 학점이 몇 점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편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 있었던 학과나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지금 다시 다니는 재학하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높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력 사항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 편입하는 학생들도 성적 관리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력사항, 그래서 타 항공사나 아니면 외항사를 근무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경력을 적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적지 않는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르바이트가 저는 이게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카페나 뭐냐면 웨딩 도우미 그리고 어떤 뷔페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것 쪽으로 많이 하고요. 호텔에서 근무했던 것도 뭐 많이 적긴 합니다. 그리고 실습생 경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공사에서 실습생으로 했던 거 그것도 적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력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이런 경력사항은 빼지 말고 적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뭐 9개, 10개 적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많은 것보다는 한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집중해서 일을 했었던 곳에 대해서 한 3, 4개 정도로 적는 게 더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불필요한 한두 가지가 뭐 하루나 이틀 했었다라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기간을 정해서 열심히 했었던 그런 경력에 대한 기간을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어디에서나 했었던 것을 적는 게 좋은데요. 사실 그래서 조금은 적는 게 좋고 아예 안 적는 것보다는 적는 게 좋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해외 경험, 어학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녀왔다면 한번 적는 것이 좋고요. 자, 어느 지역을 어떻게 다녀왔는지 그리고 본인의 자비로 다녀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가 자, 그런 부분이 또 면접에서 실제로 자기에 대한 능력을 또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잠깐 다녀왔다, 한 달 다녀왔다라고 하더라도 안 적는 것보다는 적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 꼭 적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자, 봉사활동은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저는 대학 재학 때 봉사활동을 하면 학점처럼 인정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봉사활동을 했냐면 목소리를 기부하는 거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어떻게 기부하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각 장애우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녹음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확하게 읽는 것을 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말을 하고 발성 연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떨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을까라는 것에서 좀 연습하는 의미로 시각 장애우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면서 녹음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발음하는 것도 좋았고요. 목소리를 배에서부터 복식 호흡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주면서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감성적인 부분도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봉사활동으로도 기입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봉사활동이 굉장히 지금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안내하는 그런 봉사활동, 통역이나 안내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기들을 돌보는,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울거나 보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미리 한번 겪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기 돌보기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에 응모를 하면 좋겠고요. 서울시에서도 많은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은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이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 봉사도 있고 또 이렇게 몸으로 하고 아기 돌보기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돌보는 유기견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돌보는 활동, 그런 봉사활동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요, 대한항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학력, 경력, 그리고 해외 경험, 그리고 자격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만 대한항공 적었는데 동아리 활동도 있으면 적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도 본인이 속한 동아리에 대해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학능력, 그리고 포상 징계 부분입니다. 자, 봉사활동은 대외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면 자, 대내적으로 이제 대학 재학 중에 있었던 동아리 활동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아니면 저는 다른 모임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연극이나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좀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동아리도 있을 테니까 그런 동아리도 한번 활동을 하면서 과연 여행 짐을 싸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함께 동아리 활동하면서 겪었었던 어려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자기소개서 적을 때요, 굉장히 아시아나항공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과제를 하면서의 어려움을 해결했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동아리나 봉사활동에서도 있었던 어려움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해결했는지 다 협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도 적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나 봉사활동에 대해서 주요하게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시아나항공은 보통 4가지 이상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고 대한항공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경험이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상도 아시아나항공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상을 받았던 것은 반드시 기입하셨고 또
지금 1학년, 2학년이라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3, 4학년 때는 굉장히 토익이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바쁘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로울 때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응모를 좀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교양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양 수업에서 광고학과 수업이 있었습니다. 광고학과를 들으면서 본인이 어떤 광고를 보면서 자, 이런 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적인 의견이라도 신문이나 아니면은 투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뭐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점수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선일보에 응모를 했는데 제 글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적기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조금 다른 사회에 대해서 승무원이 되려고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회 부분, 관광이나 아니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상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항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입니다. 자, 제주항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력, 어학 능력, 그리고 해외 경험, 동아리 봉사활동,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도 제주항공은 묻고 있다라고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도 상, 중, 하. 그래서 승무원이 된다면 사무직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승무원이 되어서도 팀에서도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레포트로 제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셨다가 잘 적으셔서 반드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해연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자,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해여가 조금 다른 항공사보다 많지요. 그래서 입사 지원서 적을 때 채용 사항이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셔라라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력, 경력, 그리고 외국어 사항, 어학 사항이겠죠. 그리고 외국어 활용 능력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주항공은 컴퓨터 활용 능력을 물었고 진해연은 외국어에 대한 활용 능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중국어라면 상, 중, 하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러도 상이라고 적었을 때는 반드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상으로 했다가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솔직하게 적으시고 잘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경험, 그리고 학내외 활동사,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해어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활용 능력,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까지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어부산입니다. 자, 에어부산은 경력사항, 그다음에 학력사항 당연히 적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경험, 동아리 봉사활동이나 외국어, 그리고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학력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어려울 게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통대나 사이버대 다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셨다가 본인이 자기 개발한 만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나 봉사활동 다 아시안 항공사랑 똑같지요. 그래서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잘하면 그것이 굉장히 다른 항공사 지원할 때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작성을 조금 어려울 겁니다. 맨 처음 작성하는 것이 어려워서 첫 항공사 지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 지원이라면 한 5시간, 그리고 처음이 아니라면 3시간 정도는 짧게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만 준비를 제대로 해놓으면 다른 항공사 지원일 때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TA 항공이네요. 자, TA 항공은요, 학력, 경력, 해외 경험, 그리고 학내외 활동 사항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학 능력, 그리고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정도를 적으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TA 항공은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면접이 차례나 있고 또 3차 면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작성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티웨이항공은 또 기내 방송문을 또한 1차 면접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이 다 진짜로 기술을 하지 않으면 다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내 방송문이 있는 순간 발음이나 영어에 대한 그런 능력, 억양이나 악센트, 그다음에 그런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내외 활동 사항에서도 보통은 영어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러시아나 이제는 중국어 이러 같은 경우로 조금 자신이 어느 진로를 정했다라고 하면 그쪽 관련해서 봉사활동이거나 아니면 어학 능력도 기르는 부분으로 이제 잘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타항공입니다. 이스타항공은요,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진에어가 8가지 사항을 입사 지원서에 적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스타항공은 이렇게 벌써 가장 많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학력, 경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외국어에 대한 활용 능력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도 이스타항공도 외국어에 대한 활용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가족사항입니다. 자, 다른 항공사는 가족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사항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연수사항, 해외 어학사항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학내외 활동사항, 동아리나 봉사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 기본적으로 본인이 따고 있었던 자격증을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상 경력, 포상이나 징계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입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스타항공만이 가족 사항을 적어놓고 있어서 본인의 언니가 승무원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기장님이시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으셨다면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사항 적을 때 몇 형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가 이제 가족 관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적는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어서울입니다. 자, 에어서울은 어떤 것을 이제 지원할 때 적도록 되어 있을까요? 자, 학력, 그다음에 경력, 그리고 해외 경험, 동아리 봉사활동, 외국어, 자격증, 수상 경력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랑 에어서울은 유일하게 두 항공사가 경력 증명서를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에어서울만 이제 아르바이트를 적을 때도 적는 것은 조금 유의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력 사항에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조교 활동이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만을 적으면 조금 싫어한다라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좀 경력적인 경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적고요. 그것이 만약 없더라면 인턴 활동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했었던 경험, 일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력 증명서로 제출할 만한 경력을 기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에어서울이고요. 그런 경력을 적으시고 경력 증명서를 2차 면접에서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을 보겠죠. 그래서 2차 면접 시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사별 지원서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여러 항공사를 봐야 하고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사를 보기 때문에 또한 이 항공사는 이런 걸 또 묻네라고 또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항공사마다 자체적으로 보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작성을 잘 한 경우라면 그 외에는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셨다가 기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자, 에어부산 항공사가 지금 신입 승무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반기 2018년 상반기를 지원할 지원자라면 한 번쯤은 에어부산에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 보시고 실제 본인이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작성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 기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시간 정도가 걸리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 무엇이는지 토익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제가 준비할 사항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경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못합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신입 승무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배님,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해보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승무원들과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에서라도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낯선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렸는지, 그리고 매번 공부만 하는 사람이 사실 승무원이 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해보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조금 길러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독서입니다. 사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서 사실 밖에서 나가서 있는 것보다는 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텐데요. 자, 이제 겨울 방학이 되고 이제 또한 여름 방학이 될 때 그냥 해외로만 다니지도 마시고 조금 책을 가지고 자기의 내면을 좀 길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면접은 단답형 대답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로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 대답을 했는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여유 있게 그리고 생각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대답을 바로 들어보는 것이 바로 면접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지 않거나 아니면 신문이나 기사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단답형으로밖에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깊은 생각과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자신을 여유 있게 말씀할 수 있도록 책을 잘 읽어보시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또한 매일매일 짧게라도 자신의 기록을 조금 기록을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에서도 자신에 대한 충분한 나를 살피는 성찰의 과정으로 인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 시 어떤 것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하려면 우선은 독서나 경험, 일기를 적으면서 자신을 충분히 역량을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는요, 승무원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왜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